이번 시간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부 다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여기에서 나타냈어요. 자,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원 위에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 우리는 이 위에서 요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 x, y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써도 괜찮았었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도 가능했어요. 그 이유는 위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변할 때마다 그 값이 변하는 거잖아. 각이 변할 때마다, 그러니까 세타 값에 따라서 이 전체의 값 x나 y가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가 변할 때 그 값이 변한다. 사인 세타 혹은 뭐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 뒤에서 정의되는 것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일종의 대응이라고 보기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냐? 사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는 것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좌표들이 아까 P의 어떤 좌표들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P의 좌표가 움직일 수 있어. 세타가 요만할 때, 요만할 때, 요만할 때 각각 다 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제일 쉽게는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처음에 30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30도 우리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값을 알아. 그때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릴 건 사인이야. 근데 사인은 각이 변할 때 사인이 있는데 그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y 값에 집중을 해야 돼. 이 원에서의 y 값이라는 거는 얼마나 위에 있고 얼마나 아래에 있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 값을 그대로 연장을 시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찍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값도 안다 이거지. 우리가 사인 30도일 때 얼마라는 걸 알아요?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생소한 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파악하냐라고 하면 몇 개의 점을 찍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혹은 간단한 값들을 찍어보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x에다가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쭉 넣어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뭐 2분의 1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을 넣어보면서 그때 y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 사인의 그래프도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땐 2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얼마냐면 60도겠지. 3분의 파이를 만약에 넣게 되면 이게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요 사이에 우리가 아는 값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 사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우리가 4분의 파이라고 해서 45도도 사실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있겠지.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값들을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삼각 B, 삼각함수 특수각은 0에서부터 90도 안에서만 2분의 파이 안에서만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우린 이 바깥에까지 그래프를 다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쪽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여기서의 높이만 보는 거야. 얘가 얼마나 위에 있냐. 자 보세요. 얘가 90도가 됐지. 그때 얘가 여기 1에 찍히잖아. y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 1일 때 찍힌다는 거야.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건 너무 안 보이나?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1에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몇 도일 거냐면 90 더하기 30도일 거야. 그러니까 120도쯤 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여기 높이에 그대로 찍힌다는 거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여기에 있는 요 높이는 선생님 지금 크게 그리고 있어. 얘하고 사실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인 함수의 그래프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냥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갖고 있는 함수 그래프의 어떤 모양적 특징 같은 것들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0도로가 하는 요 값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값이 지금 떴다는 걸 알 수 있지. 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다시 값이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사인이 180도 파이만큼 가게 되면 0에 찍히게 됩니다. 이것도 형광펜으로 해보면 이렇게 해볼까?
0에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이죠? 0에 이렇게 값이 찍힌다. 그래서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점점 높아졌다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180도를 넘게 되면 사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얼사탄코라는 거 알고 있었지. 여기는 탄젠트만 불렀어요. 3, 4분면은. 그러니까 사인은 당연히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y값이 밑으로 빠지지.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냐면 마이너스 1까지 빠져요. 몇 도일 때 마이너스를 찍게 되냐면 바로 이만큼 돌아간 270도일 때 그렇습니다. 2분의 3파이일 때.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값이 움직인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0도를 지나서 어디까지 다시 오게 되냐면 360도 한 바퀴를 뺑글 돈 것까지 오는데 그게 2파이잖아. 그치? 여기 보이죠? 뭐 연두색으로 할까? 여기로 다시 오게 되죠. 여기로 다시 오게 됩니다. 2분의 파이, 2파이 때는 다시 0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뒤부터는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높이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양 자체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도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이건 안 해봤거든? 거꾸로 가는 거. 음의 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음의 각도 우리는 갈 수 있지. 어떻게? 그냥 그때의 y값, 높이를 보는 거야. 얼만큼? 쭉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인 함수, 이 세타 각에 올 수 있는 거는요. 모든 각이 다 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를 따질 때는 첫 번째 정의역 따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치역 따져야 되거든. 근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러니까 세타의 모든 값이 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30, 45, 60, 뭐 90, 뭐 120, 150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바퀴를 얼만큼 돌리든 뭐 25도일 때, 23도일 때, 24도일 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그때 근데 치역은 특이하게도 이 원 밖을 벗어나지 않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1, 제일 크면 1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 여기 그래프가 이제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 번에 보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몇 개 지워볼까? 이 그림 좀 선생님이 낙서해 놓은 거 지워볼게요. 낙서를 많이 했군. 네, 이렇게 좀 지웠어. 지우고 있지? 자,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다시 놓고 보면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왼쪽은 내려왔다 올라갔다니까 이 원점을 기준, 그러니까 y축으로 접히진 않지. 이게 접히려면 뭐 y축 기준으로 접히려면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하게 가면은 접힐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런 형태는 아니야. 그치? 근데 보니까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뭔가 대칭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함수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역 얘기할 수 있고요. 치역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역이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인 누가 물어봤어. 마이너스 30도일 때 얼마니? 자, 이거는 뭘로 계산을 해도 되냐면 마이너스 30도면 지금 여기야. 보여? 근데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랑 똑같단 말이야. 아까 여기 선생님이 30도라고 했으면 6분의 파이 30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30도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대칭이에요. 올라간 만큼이 똑같아. 대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30도는요. 사인 30도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 것과 똑같다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싹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해 갑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 매번 사인 함수를 그릴 때마다 이 원을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건 너무 무모하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좀 이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정리를 좀 해보면 y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어떤 값이 있어. 혹은 y는 사인 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세타라는 문자 대신 뭐 x를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냥 x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이걸로 만약에 해보면 얘는 y축이 있고요. 그 다음 얘는 x축이 있겠지. x각이야. 각. 몇 도라고 해도 되고 호도법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어떤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그림 그리는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가이드라인을 그립니다.
이거 안 그리고도 잘 그리는 친구 가끔 있어. 근데 많지 않아. 선생님이 웬만하면 그리길 추천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를 풀으려면 그래프가 뭐 컴퓨터처럼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대칭이 잘 보이긴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요, 여기 막아요. 여기가 얼마냐면 한 바퀴 뱅글 돈 거 2파이. 그리고 여기 반절을 칩니다. 그럼 얼마겠어? 파이. 180도. 또 반절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4분면으로 나누고 있는 거야. 여기 2분의 파이 90도. 여기 있는 건 얼마겠어? 2분의 3파이 270도를 그려놓고 그 다음 내가 안다는 거지. 아까 90도일 때 여기 있고 0일 때 여기 있었거든. 다시 파이일 때 0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270도일 때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2파일 때 여기로 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그린다. 근데 이 그래프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여기서만 그리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사실은 얘는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 얘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왔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반복하게 그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sin x로 지금 선생님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의역을 얘기하라고 하면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x 얘를 사용하면 세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각이든 상관없다. 음수각이든 뭐 양수각이든 뭐 몇 점 몇 도이든 상관없다. 실수 전체. x가 마찬가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치역 얘기해야 된다. 치역은 y 값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집합 표시해서 y 바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위에다가 1, 밑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박스를 그렸지. 이렇게 된다. 세 번째, 얘는 주기를 갖는다. 주기가 뭐야? 반복되는 게 있다라는 뜻이죠.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주기가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 걸 기준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2파이가 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얘는 대칭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대칭이었냐면 그렇지, 기억나지?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 사인, 지금 x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x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았어? 마이너스 사인 x랑 똑같았다. 예를 들어서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아이고 앞에 자리가 없네. 마이너스 사인 30도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이다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으면 코사인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코사인은 여기예요. 여기. 코사인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살짝 지우고 자, 코사인 여기 있어요. 아이고. 코사인 여기. 자, 코사인 그래프는요. 자, 봐. 코사인은 우리가 뭐였냐면 x에 관련되어 있는 애였어요. 코사인은. 근데 봐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원래 같으면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쓰잖아. 근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우리가 펼쳐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우리 교과서도 보시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런 방식을 써요. x축과 y축을 지금 돌려놨어. 보여? 완전 함정 같아. 그지? 여기에 x 있고 여기에 y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책을 요 방향으로 딱 90도로 돌리면 돼. 돌리면 여기서부터 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때는 왜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여 돌려놨어? 아까 우리 사인 그린 것처럼 편하게 그리려고. 왜 위로 아래로 높낮이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그림 그리기가 편했잖아. 그러기 위해서 XY 돌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때도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보는데 지금 보세요. 얘는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 1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왔다가 계속 땅 파고 내려갔다가 다시 점점점 올라와서 다시 1로 갔다가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형태로 바뀌죠. 중요한 건 어디야? 여기죠. 처음에 0일 때 1이다 값이.
그 다음에 90도가 지금 여기가 90도야. 다시 0으로 오고 180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야 얘들아. 크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찍고 그 다음에 270도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체크 두 개. 그럼 여기 다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뺑글 돌면 1로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2파이, 270도, 180도, 90도의 기준으로 해서 1, 0, 마일 0, 1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도 그렇다. 그럼 얘도 특징.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돼? 안 들어가는 거 없다. 실수 전체 집합 다 들어가도 된다. 두 번째, 치역. 치역은 마찬가지다. 제일 커봐야 1, 제일 작아야 마이너스 1.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얘는 주기 함수다. 왜? 반복된다. 뱅글뱅글.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 때마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특징 노란색으로 바꿔볼게. 자,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힐까 안 접힐까? 네, 접혀요. 그러니까 얘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 Y축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밑에 있는 이 식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그냥 코사인 30도하고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볼래? 여기가 지금 30도 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30도에 그대로 있잖아. 그지? 대칭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이게 바로 Y축을 표현하는 Y축 대칭을 표현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코사인 그래프. y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고 하면 이때도 그림 그릴 때는 자, y축, x축 항상 이렇게 그리시고 원점 그리시고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위,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1과 마이너스 1 선을 좀 그려주시는 거죠. 잘 안 보이나? 1과 마이너스 1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빙글 도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파이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주고 반 잘라주면은 2파이니까 파이 18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자르면은 90도가 될 거고 2분의 파이 여기를 또 자르면 2분의 3파이 270도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코사인은 시작점이 어디였어? 1에서 시작을 한 거지. 그리고 0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0으로 왔다가 1로 가는 이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야. 그림 그릴 때는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 그릴 때도 너무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그리지 마시고 균형이 좀 맞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2파이 그러니까 정의역이 딱 0에서부터 360도까지만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제한 열려 있어.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지. 좀 예쁘게 반복.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지. 얘도 정리하면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다. 두 번째 치역 어떻게 된다? 얘도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y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그런 치역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주기를 갖고 있냐? 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얘는 특징이 뭐였어? 여기를 기준으로 똑같았지. 그치? 대칭이 됐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Y축 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Y축 대칭 쓸 때는 우리 어떤 얘기도 쓸 수 있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뭐하고 똑같다? 그냥 코사인 x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얘는 360도를 빙글빙글 돌면서 같은 값을 갖는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사인 390도를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을까? 얘는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은 사인 30도하고 똑같은 거지. 왜? 360도 돌고 30도 간 것만큼 되니까. 이해 가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 특징을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선생님은 이미 정리를 다 했었던 거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탄젠트를 그리는데 탄젠트를 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 챕터 요 중단원을 그냥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좀 얘기를 해주면 탄젠트 그래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몇 쪽이니? 87쪽이다 얘들아. 탄젠트를 오게 되면 이제 탄젠트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얘를 x분의 y라고 쓸 수 있었어. 기억나? x분의 y. 왜?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거든. 그래서 탄젠트는 이렇게 x분의 y라고 쓰는데 이걸 x분의 y라고 하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이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기울기와 동일해집니다. 기울기. 이해가 가? 기울기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면 x-0, y-0하고 똑같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x의 증가량이고 얘는 y의 증가량 얘기하는 거거든. 기울기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나타내긴 했는데 결국 기울기를 말해.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문제 풀 때 탄젠트로 풀어. 선생님 왜 그래요? 탄젠트의 의미가 기울기를 나타내. 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분의 y이기 때문에 그래. 원점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바로 요 그림으로 가주시면요. 사실상 이때의 기울기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기울기를 그럼 매번 구해서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 나름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 x를 1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점에서의 기울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OP의 기울기를 찾는 게 아니라 OT의 기울기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완전 개이득. 왜? x 증가량,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을 1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y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여기다 보조선을 하나 그려놨어. 어디다가 그려놨어? 여기다가 보조선을 그렸어. 1,0을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선을 그려놓고 여기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선생님 검정색으로 그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기까지 그려서 그때의 높이를 그냥 나타내버립니다. 여기까지의 요 높이를 나타냅니다. 왜? 우리 아까 보니까 위아래로 올라가는 건 표현하기가 쉬웠잖아. 위아래로 찍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패턴을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 기울기가 대빵 커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커지다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그릴 수 있다 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이거 기울기 말할 수 있어? Y축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수투랑 그냥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지금 노란 선으로 나타낸 이 기울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1분의 무한대예요. 1분의 무한대랑 똑같아. 이거 그냥 뭐야? 무한대잖아. 그지? 우리 극한 배우고 있으니까 함수의 극한 배웠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냥 갖다 써버렸어. 1분의 무한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 그래프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 얘가 올라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기울기를 말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이 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마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크를 좀 해보면 여기가 O고요. 여기를 만약에 뭐 P라고 하면요. OP의 기울기나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T라고 하면요. OT의 기울기나 결국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를 갖지. 그래서 이쪽으로 반사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약간 빛을 이렇게 투과시킨 것처럼 해서 이쪽에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찍히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그래프는 겁나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서 0 지나고 다시 바닥으로 무한대로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같은 그래프가 되냐면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OP나 OT나 같은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 각을 이만큼을 잡았어. 그럼 이 기울기가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요만큼의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했던 OP나 100을 돌아서 이만큼 온 OT나 같다는 거야. 지금 발음이 잘 들립니까? OP와 OT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한 바퀴를 다 안 돌고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기를 갖냐면 얘는 반절, 파이의 주기를 갖습니다. 180도 기준으로 갖습니다.
더욱 놀라운 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2사분면 4사분면께 같은 주기를 갖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으로 아예 보여줄게. 지금 여기가 1사분면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2사분면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사분면이고요. 여기 요만큼이 4사분면 나타내는 거죠. 보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하고 같은 그림을 갖죠. 보입니까? 너무 노래서 안 보여? 같은 그림을 갖죠. 여기 연두.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약간 어긋난 듯 하면서 같은 그림이네. 자, 어긋난 건 아니고요. 얘는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 자르는 그 선이 0에서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90부터 90까지를 자르시면 요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렇게 반복된다고 봐도 같은데요. 네,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리기 편하게 자르는 건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90도 기준으로 잘라서 우리가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이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맞는다는 게 아니라 주기는 어디를 잘라도 다 주기가 되는데 요 길이를 파이로만 잡으면 이렇게 파이 잡나 이렇게 파이 잡나 똑같거든. 어디를 잘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자르는 그 간격을 파이만큼 180도만큼 자르게 되면 계속 같은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는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선생님이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리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 y고요.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왜 점점점점 해가지고 선생님이 크고 작은 거 아까는 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 그리고 요거 맞고 자르고 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렸지? 이건 사인, 코사인 그릴 때 그런 거고 탄젠트는 위아래를 막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무한대 찍히는 거 봤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필요하냐면 이것만 잘 잘라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면 좀 편하다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2분의 파이, 90도까지 자르고 2분의 파이 여기 쓰면 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하늘 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왜 무한대에서부터 0이고 바닥으로 뚝 떨어져. 여기도 하늘에서부터 와서 바닥으로 뚝 떨어져. 여기서 하늘에서 왔겠지. 그리고 뚝 떨어지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를 마저 안 그렸기 때문에 여기를 안 그릴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는 첫 번째 정의역부터 얘기해야 돼. 정의역 보니까 여기서 그림 안 그려지죠. 여기서 지금 안 찍히죠. 함수값이 안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얘는 90도, 270도, 마이너스 90도 이럴 때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역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얘는 뭐라고 말해야겠어? 얘는 x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게 못 들어가냐면 2분의 파이가 찍히는 애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더할 때 여기를 2파이라고 하면 90도 뭐 이런 거밖에 말 못하거든. 2파이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2n파이가 아니라 n파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n에다가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2분의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2분의 3파이 아니면 얼마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2분의 파이 아니면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는 아까 요게 다시 나오는 거지. 그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지? 요게 다시 나오지. 어쨌든 이런 애들이 값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정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때 치역은 뭐라고 말해야 돼? 치역은 겁나 큰 데서부터 와.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찍거든. 이게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줄여서 3번 중요한 거. 주기가 아까 뭐였어? 네, 얘는 파이입니다. 코사인 사인하고 달라. 파이야. 네 번째, 얘 대칭인가? 얘 무슨 대칭 될까? 그럼 그래프로 올라가야지. 보시면 여기가 지금 y축이거든요.
보면은 y로 접히진 않아. 이렇게는 안 접혀. 그지? 근데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돼.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누가 원점 대칭이었지? 기억이 나야 돼요. 누가 원점 대칭이었지? 오늘 한 거 사인이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인 어떻게 썼었냐면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마이너스 사인 30도랑 똑같았거든. 얘도 같이 씁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갖게 돼요. 원점 대칭인 특징.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다섯 번째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요.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이 있어요. 점근선. 어디가 점근선이냐면 요 선들이 점근선이에요. 근데 이 선은 사실 이미 우리가 표현을 했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점근선은 x는 n파이 뿔마 2분의 파이 꼴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심지어 이거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겠다. 이거 굳이 선생님이 마이너스 붙여놨는데 마이너스 붙이지 맙시다. 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값도 다 나와요. 그래서 얘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꼴이다. 그리고 n에는 뭐가 들어간다? 정수가 들어간다라고 써주시면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리한 거 볼까요? 네, 정의역은요. 여기 지금 x니까 x가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빠져 있지.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치역은 실수 전체. 왜? 무한대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나오니까.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었고, 주기가 파인 주기함수고, 그다음 점근선이 있는데 얘가 점근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럼 선생님 왜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간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설명이야 얘들아. 되게 당연한 거거든. 자,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거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요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왜 우리 y는 2의 x 그래프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y는 2의 x-3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 거 우리가 배웠거든. 그것처럼 삼각함수도 평행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서 선생님이 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평행이동한 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숫자가 바뀐 꼴을 설명을 쭉 해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한 건 뭐냐면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리고 아까 밑에 뭐 있었지? 탄젠트 함수까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내가 이 특징을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럼 너희들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앞으로 사인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 얘기를 할 때는요. 코사인 얘기할 때는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그리라고 하면 너희들이 100%는 아니다.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그리냐면 선생님 이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겁나 잘 그린 거야. 엄청 잘 그린 거야. 너희들 이거 그리라고 칠판 나와서 그리라고 하면 막 이렇게 그려. 잘 안 그려져. 선생님이 선생님 전 잘 그리는데요? 그러지 마. 왜냐면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본인 무덤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알았지? 사인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그린 다음에 위아래 칸막이 하고 여기 2파이 맞고 또 맞고 파이 90도, 270도 한 다음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가. 이거 하라고 했고 코사인은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위에 맞고 아래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90도, 270도 한 다음에 1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닥 짚고 다시 올라간다. 이거 그리라고 했잖아. 이 테두리를 좀 그려버릇하는 연습을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좀 머리가 좋으면 막 머릿속에서 그리나 봐. 근데 선생님 정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해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연습을 아주 많이 했을 때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그게 떠오르는 거지. 제발 그냥 지금부터 막 그냥 그리면 되죠. 뭐 코사인 이거 혓바닥 뭐 이렇게 그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항상 요 칸막이를 하면서 대충 좀 대칭 모양이 되게끔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인 코사인은 칸막이가 1하고 마이너스 1에 있어서 이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지? 기본 꼴일 때는.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었어? 한참 내려가야 되지?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지.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지? 맞지? 그래서 얘는 위아래 칸막이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신 이 옆에 칸막이는 잘 그려줘야 되는 거죠. 90도, 270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가운데 있는 막 파이까지 다 칸막이 그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내려오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첫 시간에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평행이동도 시키고 뭔가 숫자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필살기를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려보는 연습 많이 하세요.